안녕하세요. 성자가 될 청소부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신축년 운세 찍는다고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 운세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무술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로 오는 술토는 신유술의 정리를 하다,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정리를 하다가 되는데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모든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계절의 환절기를 뜻하는 진술충미에는 그 계절의 이전 계절과 그 전전 계절의 기운들을 담아내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술토 같은 경우는 화의 계절, 그러니까 여름, 그리고 금의 계절인 가을의 기운들을 모두 창고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로 보자면 이 술 쉬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밤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술토의 특징으로 보자면 더 이상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때라는 거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무술월은 천간에 무토까지 달고 왔어요. 근데 무진도 있고 무자도 있고 무인도 있고, 하지만 이 무술이라는 뜻은 이게 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술 중에 무토가 천간에 올라온 것이라서 그래요. 이 각자의 사주에서 이 무토가 의미하는 것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술 중의 무토 같은 경우는 이 신유술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완충작용을 하는 무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된 걸 뜻해요. 검증이 필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2018년 무술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미투 사건도 많았었고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기억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이제 화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씨만 남겨놓고 화는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밤이 오지. 그래서 화가 심하게 설을 당한다는 문제가 따르고요. 그리고 오행상으로 토이다 보니까 술을 심하게 극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양기가 다해서 사라진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신축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천간에 신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신금의 문제로 이게 축이냐 술이냐 이 소속을 정확히 밝혀라 이거죠. 어디에 근거를 할 것이냐, 입장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고 분쟁의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천간에서는 또 무토가 매금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개 그리고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술월은 병신월과 정유월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시행착오들을 조정하는 결과가 될 텐데, 올해 병신월 정유월은 이제 관제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른이었거든요. 술토에서 또 천간으로 무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과거사들을 다시 뒤엎어서 지지에서 형이 되고 이러면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사를 재조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월은 마지막 완충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천간의 무토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뜻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다.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 그리고 이 술토가 재밌는 게
이 12지지에서는 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철통 보안을 뜻하는 지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지킨다는 뜻이 굉장히 강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풀어헤친다는 뜻이 돼요. 풀어헤쳐서 뭔가를 밝혀낸다는 뜻도 된다고요. 그리고 무술월이라는 게 천간지지로 간여지동으로 왔기 때문에 토국수가 다른 극도 물론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와서 극을 하면 심하긴 한데 토가 와서 이렇게 수를 극한다는 게 정말 물 셀 틈 없이 극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가 심하게 극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 달짜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갈 건 아니지만 예전에 터미네이터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핵폭탄 떨어지기 직전에 미래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보내왔잖아요. 제가 왜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전이 되고 뒤집기가 되고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시도를 했다가 말았었는데 타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간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타로도 한번 뽑아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천간 비견, 지지 비견이죠. 무토일간 분들 중에 이미 뭐 다니던 회사에서 하고 계시던 일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초년생이 된 거잖아요. 나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본래 하던 것을 나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 나타나는 비견은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여지동으로 왔기 때문에 상관겁제와 있는 비견이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를 나오거나 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일 거예요.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부족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 보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힘들게 되고, 관이 있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래 본인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라면 설의 원흉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직장 내에서든 아니면 어디서 지금 이제 신축도 마찬가지고 비견도 마찬가지고 올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정유월에 어느 정도 그 대상이 누군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게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겁들 간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조정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 문제, 그리고 이제 구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관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어려운 숙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무토일간 분들에게는 관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뜻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나 설정,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또 아니면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 등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카드. 그리고 이거는 그 구설수의 대상, 구설의 대상이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느낌.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이 상대방이 이 무토일간인 본인한테 갖고 있는 느낌에 대한 카드고요. 이 상대방이 무토일간인 본인에게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카드고요. 그리고 다음 카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무토일간 분들의 생각에 대한 카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씩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토일간 분들이 원하는 상황은 돈을 좀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돈을 좀 왕창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무토일간 분들이고 이쪽이 이제 무술월에 나타날 그 비견의 모습이 되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돈은 벌고 싶은데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좀 꿈꾸듯이 망상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보시면 구름에서 꿈꾸듯이 망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관운이다 보니까 좀 이러실 수밖에 없어. 근데 반면에 이 상대방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동은 어땠을까? 이거는 약간 배신수거든요. 배신. 이게 배신 카드거든요. 배신. 이런 본인을 보고서 이 사람은 기회와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상대방은 이런 빈틈을 노리는 계획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무토일간 분들은 알게 된 거, 이게 이제 협력 카드인데 이게 협력이 잘 안 된 걸 뜻하거든요. 협력이 잘 되지 않았다. 협력이 잘 되지 않고 무너졌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이 상대방의 느낌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있는 본인의 생각은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구나, 너무 무모하게 일을 처리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은 이 사람은 기술자야, 기술자. 이 사람은 이미 전문가란 말이죠. 이 전문가가 바라보기에 나는 너무 좀 무모했다.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일단 제가 보기에 다음 달에 뭔가 진행하시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만만치 않다. 카드들도 보시면 만만치 않은 상대고 이미 전문가고 내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들이다. 이건 사주 그 10월 운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해서 그 해석을 해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그 다음 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이제 제가 이제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토일간 생각하면서 그 터미네이터 스토리가 생각이 났거든요. 기토가 존 코너야. 그 무술은 뭐겠어요? 무술은 그 아놀드 슈와츠제네거죠.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왔는데 그 무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제 병무를 이제 임묘시키려는 임무를 띄고 왔죠. 뭐야? 겁재를 다 임묘하려고 왔네? 그쵸? 무토 자신도 곧 사라질 각오를 하고 온 거죠. 사실 기토한테 무토는 그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무술이 굉장히 츤데레 같은 터미네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병화가 엄마잖아. 그럼 사라쿠노잖아요. 사라쿠노. 이게 무술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당시에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병물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게 겨울이 오기 전 무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토에게 겁재라고 해서 이게 너무 상반된 거긴 한데, 지금
십성으로 보자면 아까 무토일간 설명할 때는 무술 비견을 굉장히 안 좋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관을 생하려고 들어온 비견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좋은 비견이라도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기토일간한테는 식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겁재들은 식신생해 주려고 들어오는 겁재잖아요. 게다가 물론 재성은 그걸 하죠. 재성은 그걸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토한테 있어서 뭔가 좀 롤모델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모델 같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것이다. 뭔가 보호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한 달이 될 것이고,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애인이 생기실 수도 있고, 관성과 식상의 여부가 중요한데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식신이 떠있기 때문에 식신을 생하려고 오는 그런 겁재다. 근데 식신을 어떻게 생해요? 매금하듯이 생하잖아요. 그래서 관의 여부에 따라서 무임승차하듯이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무술을 언제까지, 이게 한 달짜리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바로 무술을 지나면 바로 또 이제 비견이 뜬단 말이에요. 무술은 이제 그러고 나서 사라져. I'll be back 하고 가잖아요. 이제 혼자 살아남는 법을 이제 무술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터미네이터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로 한번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라고 해도 지금 그 올해의 일들이에요. 올해 일들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정도 되겠죠. 다음 달의 모습이고, 그리고 뭘로 할까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한 장 더 뽑아서 경고, 조심해야 될 경고, 조언, 과거, 현재, 미래, 조심해야 될 경고, 조언 순으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카드가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저도 기토일간이지만 딱히 별 계획이 없었네요. 그죠? 딱히 그냥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맞아. 나름 뭔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건 좀 이게 내가 절제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좀 실패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지금 정유월에 와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저도 모든 좀 생활적인 면 스스로 좀 이렇게 지키고 있던 그런 면들에서 통제가, 제어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관운이잖아요. 임묘진 이제 관운으로 흐르니까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쵸? 기토일간 여러분, 바보에서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저스티스 카드가 경고로 나온 거잖아요. 경고의 의미에서 저스티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이 천막 뒤에서 뭔 짓을 지금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니까, 뒤에서 뭔가 호박씨 깔 생각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관운으로 지지 관운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무술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극인이 이제 인성이 약해지는 때란 말이에요. 천간으로 재성이 오고 이제 화가 기토일간한테는 인성이 되니까 인성이 약해지게 되면 상관경관에 노출이 많이 돼요. 이 카드를 지금 사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인성이 약해지게 되면 이 상관경관에 노출이 되니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법한 행위를 조심해라. 법 잘 지켜라.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 카드로는 이거는 기회를 잘 잡으라는 소리거든요. 기회를 잘 잡아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변화 카드를 의미하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게 아차 하면은 기회가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화살같이 생겼잖아요. 막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 기토일간한테는 무술월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위법한 행위에는 조심을 하되 기회는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